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공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아이들의 귀 관리 제품인 이어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어 워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 워터가 면봉이나 화장솜에 묻혀 아이들의 귀 안을 세척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오늘 만들어 볼 이어 오일은 아이들이 목욕 전에 귀에 넣어준 후 조물조물 해주고 바로 목욕을 시키면 아이들이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터는 동작을 하는데요. 이때 귀 속에 넣어주었던 이어 오일이 우물과 함께 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목욕을 시키시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귀 제품은 사용 방법이 굳이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면봉이나 화장솜에 귀 세정제를 묻혀서 닦아내는 방식과 귀 안에 세정제를 넣어주고 조물조물 해주면서 아이들이 귀를 터는 동작을 하고 그때 배출되는 이물질을 닦아주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시지만 제 경험상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아이들의 귀를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거니와 또 면봉을 잘못 사용하면 아이들의 귀지가 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들의 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때 사용하는 면봉은 사람용 면봉이 아닌 반드시 강아지 전용 면봉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사람의 면봉을 사용하면 아이들의 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 안에 세정제를 넣어주고 기다리면서 세정제에 의해 녹아내린 귀지나 기타 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닦아주는 것이 반려견에게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어워터는 닦아내는 용도로, 이어 오일은 귀에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어워터를 귀 안에 넣어주셔서 배출되는 노폐물을 닦아주셔도 되고, 이어 오일을 면봉이나 화장솜에 묻혀서 아이들의 귀를 닦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어 오일을 사용 시 목욕 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어 오일은 지용성, 즉 기름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배출되어 아이들의 털에 묻게 되면 진득진득거립니다. 일명 떡이 진다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기 전에 넣으면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귀를 많이 털어주는 동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노폐물의 배출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또 배출된 노폐물과 기름기를 목욕을 통해서 꼼꼼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귀가 아픈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귀 세정제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면서 이어 오일과 이어 워터를 만들 때 테스트 겸 몇 번 사용해 본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귀라 하더라도 주 1회 정도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녀석들은 워낙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싫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에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녀석들은 병원과 미용실이 함께 있는 곳으로 미용을 다니고 있고 또 오랜 기간 다니다 보니 미용사분들과 의사 선생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 녀석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귀 제품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녀석들을 데리고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까라고 잠깐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우리 녀석들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마루타로 만드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어 제품은 모두 사용 방법을 말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또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어 오일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층으로 카렌듈라 오일 4g,
포도씨 오일 14g, 두 번째 에센셜 오일로 버가못 오일 1방울, 티트리 오일 1방울, 라벤더 오일 2방울, 마지막 첨가물로 스쿠알란 1g, 지용성 보존제 0.5g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이어 오일 20g을 만드는데 필요한 오일입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일을 만들 때 유상층은 항균력과 항산화 오일과 수렴성 오일을 함께 섞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균력과 항산화 오일로는 카렌듈라 오일을, 수렴작용을 하는 오일은 포도씨 오일을 선택했습니다. 카렌듈라 오일은 지난 이어워터를 만들 때 소개해드린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씨 오일은 피부의 산화를 막아주고 정상적인 피지 분비와 피부 노화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유분이 적어 지성 라인에 사용하면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모든 피부염에 좋고 모공을 조이고 모공 수렴에도 좋은 오일입니다.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 진정, 피부 수분 유지에 좋고 마사지 오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비누를 만들 때 포도씨유를 사용하면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어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오일은 버가못, 티트리, 라벤더입니다. 버가못 역시 지난 이어워터를 만들 때 소개해드린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정화력이 매우 강한 오일로 감염 증상을 일으킨 창상, 뾰루지, 욕창, 화상, 진무름, 상처, 과도한 일광욕, 백선, 사마귀, 세버짐, 단순 포진, 무좀 등의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티트리 오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의 넓은 항미생물 활성 범위를 갖고 있으며 살충 효과, 아구창, 카타르, 소양증의 치료에 추천되는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이므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티트리 대신 마조람을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세균보다 곰팡이균이 치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어워터 블렌딩부터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은 재발도 잦은 편이고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성인에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렵기 때문에 반려견들에게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렌딩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티트리입니다. 만약 귀의 상태가 심하지 않고 평소 귀 관리를 해주는 용도로 이어 오일을 사용하신다면 역시 마조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라벤더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 역시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라벤더 오일은 동물들에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피부관리, 피부감염, 호흡계, 면역, 살균, 세포 성장 촉진, 소독, 소염, 이뇨, 진경작용을 합니다. 또한 항박테리아, 항감염, 항균, 항가려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오일입니다. 발현적인 측면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불면증에 적용 시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이상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첨가물은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어 오일에 선택한 첨가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쿠알란입니다. 스쿠알란은 상어의 간에 함유된 기름의 주 성분으로 지용성입니다. 스쿠알란은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여 세포를 활성화하며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지용성 보존제, 즉 방부제입니다. 사실 오늘 만드는 이어 오일은 모든 재료가 지용성, 즉 기름이기 때문에 수용성 제품에 비해서는 보존기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러니 20g 정도로 적은 양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하신다면 굳이 지용성 보존제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가능하면 보존제는 넣지 않는 편입니다. 적은 양을 만들고 냉장 보관하며 빠르게 사용하는 것, 요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보존제를 넣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넣으신다면 오늘 만들 제품은 모두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용성 보존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역시 천연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오일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재료가 모두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 리퀴드를 당연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량의 카렌듈라 오일을 계량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용량의 포도씨 오일을 계량해 준 후 잘 저어서 섞어줍니다. 세 번째로 용량의 에센셜 오일을 계량해 준 후 다시 한번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을 넣고 잘 저어준 후 용기에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같은 지용성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다른 오일을 넣을 때마다 저어주시면 훨씬 더 잘 섞이니 다 넣고 한꺼번에 저어주시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가지씩 섞을 때마다 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어 오일 만들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어워터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워터 역시 순서대로 놓고 잘 저어주시면 되는데, 이어워터는 지용성과 수용성, 즉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리브 리퀴드를 넣어주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용할 때마다 흔들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올리브 리퀴드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워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층인 카렌듈라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해 줍니다. 두 번째로 에센셜 오일을 용량대로 넣어준 후 잘 저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올리브 리퀴드를 넣으실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유상층의 2배를 권하고 있으므로 만약 넣으시는 분들은 2.3g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세 번째로 수상층인 편백 워터를 용량대로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만약 올리브 리퀴드를 넣으신 분들이라면 편백 워터는 54g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총 양이 60g이므로 올리브 리퀴드의 양만큼 수상층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즉 어떤 재료를 넣고 뺄 때 총 양을 수상층을 조절함으로써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제를 넣으실 분들은 보존제를 용량만큼 넣고 잘 저어준 후 용기에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만약 보존제를 넣지 않으실 분들은 역시나 편백워터를 59g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리브 리퀴드를 넣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해주세요. 이상으로 2주 동안 반려견의 귀 관리에 관한 이어워터와 이어오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귀 관리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용했을 때 효과가 큰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려견의 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